저녁이 되어 혼잡한 호텔 연회장에서 웨딩 리셉션이 한창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아는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며 빛나는 신부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다소 격식을 차리며 예쁜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냉소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은 미아만의 특이한 매력이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결혼식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다. 그런데 그 웨딩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유미였다. 그녀는 신부의 여동생인 미아의 친척으로 여전히 소박한 옷을 입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상처를 동시에 품고 있던 유미는 언제나 자신이 사람들 속에서 가장 작은 존재일 뿐이라고 느꼈다. 유미는 어린 시절부터 얼굴에 심각한 기형이 있어 늘 타인의 시선을 받았다. 어릴 때는 그것이 너무나 아팠고 커가면서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점점 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다. 그녀가 입고 있던 그 평범한 드레스와 겸손한 태도는 자신이 더 이상 미아처럼 화려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미는 대개 그런 자리에선 술을 마시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미아는 그런 유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유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줍어하고 소극적이고 자신을 얕잡아 보며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게 괘씸하게 느껴지던 것이다. 미아는 자신이 가장 완벽한 존재라는 걸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신혼여행까지 기다리는 행복한 날, 그녀는 어떤 일도 자신에게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미아가 유미를 향해 다가왔다. 유미는 그 시점에서 이미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미아는 웃으면서도 차가운 말투로 유미에게 말했다. 유미야, 넌 오늘도 참 예쁘게 나왔네. 여전히 이렇게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데 정말 대단하다. 미아는 그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다른 손님들이 미아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유미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벽처럼 그녀를 둘러쌌다. 유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얼굴에 느껴지는 모욕감이 빠르게 그녀의 가슴속을 쥐어잡았다. 하지만 그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 얼굴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살아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미아는 계속해서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나처럼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만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미아의 말은 쏘아붙인 듯 했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유미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 소리들이 점점 더 커졌다. 유미는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유미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형이 다가왔다. 왜 그래, 유미. 아무렇지 않은 척 좀 해봐. 넌 여전히 멋진 사람이야. 유미의 형은 그저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그 말이 더 큰 비웃음처럼 들렸다. 유미는 형에게도 실망감을 느끼며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웨딩 리셉션에서 벗어난 유미는 호텔 밖의 공원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유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존재로 여겼는지 깨달았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갚아줄 거야. 유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이젠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유미는 다시 일어섰다. 비록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기형적이었고 여전히 세상은 그녀를 소외시키지만 그녀는 달라졌다. 유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했다. 그녀는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녀는 절대로 다시 미아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제 유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유미는 여전히 미아의 존재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미아의 무례한 비웃음이 그녀를 너무나도 깊이 상처 입혔기 때문에 유미는 언제나 그 모욕감을 잊지 않으려 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미아가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녀의 직장에서도 그녀는 인정받았다. 유미는 차츰 사내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강한 여성으로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아에 대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아가 여전히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미는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 더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몇 년이 지나고 유미는 미아의 결혼 생활과 사업에서 점차적인 위기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미아의 남편은 점차 회사 내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고 미아도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점점 불안한 상태에 빠졌다. 미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유미에게는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이었다. 미아의 위기를 이용해 그녀를 철저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유미는 미아의 과거와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제 유미는 더 이상 미아의 무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복수를 시작하는 순간 유미의 마음은 조금 복잡해졌다. 복수를 하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이뤄야 할까? 유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지 미아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었다. 복수를 통해서 그녀는 과연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 복수의 계획을 세우며 유미는 미아와 다시 마주할 그날을 기다렸다. 유미는 결혼식에서 받았던 수치심을 안고 그날 이후 몇 년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을 되돌아보며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의 그녀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선택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비록 그녀의 얼굴에 기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감추려는 노력 대신 그것을 극복하려는 힘을 쏟았다. 유미는 먼저 자신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의학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얼굴을 고치고 싶었다. 그녀는 성형외과를 찾았다. 수술을 통해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기형의 흔적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가 주는 불편함에 좌절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 유미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위축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다. 유미는 학업에 집중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결국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여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서의 성공이 개인적으로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았다. 유미는 계속해서 미아와의 관계를 생각했다. 미아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유미는 그런 미아의 삶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새겼다. 유미는 미아가 사는 삶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과거의 상처가 떠오른다. 그녀는 미아의 모습을 떠올리면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다시 깨달았다. 유미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그 사이 미아의 인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 초기에는 완벽했던 미아의 삶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미아는 회사에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겪게 되었다. 사업적 위기도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결국 미아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항상 웃고 고상한 태도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미아의 모습은 유미에게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처럼 느껴졌다. 유미는 미아가 겪고 있는 갈등과 위기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아의 약점을 잡기 위해 몰래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미아의 직장 동료들과 친분을 쌓고 미아의 과거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유미는 미아의 가장 큰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아가 숨겨왔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유미는 점점 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미는 미아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했다. 그녀는 미아의 남편이 사업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아가 그의 불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파악한 유미는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그녀는 미아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때 유미는 또 다른 기회를 발견했다. 미아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그녀의 결정들이 점차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미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유미는 이를 이용해 미아의 사업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아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만든 실수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녀의 이미지를 조금씩 훼손시켰다. 유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느꼈다. 복수는 그녀에게 단순히 미아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나온 길,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루는 방법이기도 했다. 유미는 미아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미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고 자신이 과거의 유미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복수에 나섰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미아의 삶은 더욱더 고립되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녀의 결혼 생활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아는 여전히 유미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유미는 이미 그 요청이 다가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자 유미는 기다렸던 복수의 순간을 맞이했다. 어느 날 미아는 유미에게 연락을 했다. 그녀는 유미에게 도와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 메시지를 읽은 유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순간 그녀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그녀는 미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전혀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미는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계획하며 미아에게 절대 후회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유미는 미아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할지, 그 복수의 결과가 미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점 더 고민하게 되었다. 미아의 연락을 받은 후 유미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아에게 원했던 복수의 순간을 손에 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라는 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었다. 미아의 전화는 그야말로 유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다가오면서 유미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아가 보낸 메시지는 간단했다. 유미야, 도와줘. 내가 진짜 위기에 처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도와줘. 유미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미아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글자 속에서도 긴박감이 느껴졌다. 미아는 이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미아의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고 사업은 점점 더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원한 대로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기억해야 해요. 유미는 그동안 느꼈던 모욕과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했다. 유미는 그 대가를 미아에게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아는 유미의 답장을 받고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있었다. 미아는 유미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아는 유미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했다. 정말 미안해, 유미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 나는 그때 진심으로 그런 말들을 한 게 아니었어. 그냥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내가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 제발 나 좀 도와줘. 미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유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유미에게는 그저 피식 웃음을 자아냈다. 자신이 받은 모욕과 상처를 생각하면 미아의 눈물은 유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유미는 이제 미아의 도움을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미아에게 더 큰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도와줄 순 없어요. 유미는 미아에게 짧고 강하게 대답했다. 그동안 당신이 내게 한 대가가 너무 커요. 나는 그 대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나도 당신을 도와줄게요. 유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아는 유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미아는 유미의 요구가 단순한 복수의 일환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유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유미는 미아가 점차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아의 사업은 점점 더 위기에 처하고 있었고 그녀의 결혼 생활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미아는 자존심을 버리고 유미에게 부탁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려는 결심을 하지 못했다. 유미는 미아의 모습에서 자신이 지난날 받았던 모욕과 고통이 떠오르며 점점 더 복수의 기회를 쫓았다. 유미는 미아의 개인적인 정보를 하나씩 파헤쳤다. 미아가 감추고 있던 사업의 부실한 부분들, 그녀의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들까지. 유미는 모든 정보를 하나씩 정리하고 그 정보를 미아의 상류 사회에서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유미는 미아의 명예와 위신을 철저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미아는 결국 유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다. 유미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 제발 도와줘.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 나는 당신에게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미아는 유미에게 연락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그러나 유미는 미아의 부탁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미아의 처지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유미는 미아의 남편이 부유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남편 역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고 유미는 그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미아의 위기 속에서 유미는 그녀의 남편이 연루된 부패와 비리를 이용해 미아의 명예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유미는 미아와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다. 그녀는 미아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지, 그 복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철저히 계획했다. 미아는 마지막으로 유미에게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미는 그 어떤 동정심도 없이 복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유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는지, 과연 이 복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지 고민했다. 그녀는 복수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이 다가오자 유미는 자신이 복수를 마치면 더 이상 미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미아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유미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기대하고 있었다. 복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유미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미아가 받아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유미는 미아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 내내 복수의 순간을 기다려온 자신이 드디어 그 기회를 맞이한 것처럼 느껴졌다. 미아는 점점 더 몰락하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끝을 향해 달려갔고 사업 또한 위기를 맞았다. 유미는 그녀의 절박함을 느꼈고 그 절박함 속에서 미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유미에게 미아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너무나 깊고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제 미아의 마지막 구걸은 유미의 차가운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었다. 도와줘. 유미야, 미아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나 이제 정말로 끝이야.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 내가 그동안 한 짓을 후회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유미는 한동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미아의 말은 절박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고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유미에게는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미아의 말은 유미에게 더 큰 냉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미아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모욕하고 상처를 주었는지 그 모든 기억이 유미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기억해. 유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내게 한 일들, 당신이 내 앞에서 웃으며 비웃고 조롱한 것들. 이제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겠어요. 미아는 유미의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유미가 자신을 용서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기를 바랐지만 유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결단이 담겨 있었다. 미아는 자신이 어떻게든 유미를 설득하려 했지만 유미는 이미 그 기회를 넘겼다는 걸 알았다. 제발, 유미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나를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미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 자신이 유미에게 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다. 유미는 잠시 미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미아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러나 유미에게 미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미아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유미는 미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미아의 사업, 그녀의 남편과의 불륜,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던 비밀들까지. 당신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떠오르네요. 유미는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이제 복수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미아는 유미의 단호한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유미에게 어떤 도움을 받길 원했지만 유미는 그런 도움을 줄 생각이 없었다. 대신 유미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미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아의 사업을 타겟으로 삼고 그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유미는 미아의 남편이 연루된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고 그것을 미아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리기로 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미는 냉정하게 말했다. 모든 걸 잃고 나는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날 유미는 미아의 회사 내부 정보를 정리한 후 그것을 미아가 가장 두려워할 곳에 전달했다. 그녀는 미아의 사업 파트너들, 언론, 그리고 사업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그 비리를 폭로했다. 그 비리들이 공개되자 미아의 명성은 단숨에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고상한 사람으로 남을 수 없었고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미아의 사업은 곧장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과의 관계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었다. 미아는 유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유미야, 제발 그만해줘. 나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내 인생이 다 무너졌어. 내가 한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어? 제발 좀 도와줘. 그러나 유미는 더 이상 미아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유미는 미아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미아는 이제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고 그녀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다. 유미는 미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할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복수의 완성이라고 느꼈다. 미아는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유미에게 절박하게 연락을 했지만 유미는 이미 그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유미는 이제 복수의 완성을 느꼈고 그 복수가 자신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었는지 생각해봤다. 하지만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게 했다. 유미는 이제 자신이 복수의 기쁨을 넘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아를 신경 쓰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유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의 미래는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유미는 미아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수가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미아가 그토록 자랑했던 고상한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녀가 숨겨왔던 부패와 비리는 이제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유미는 복수를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느꼈지만 그 만족감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복수는 끝났고 유미는 그로 인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연 그 복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미아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녀를 버렸고, 언론은 그녀의 부패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아의 남편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녀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그 후, 미아는 더 이상 고상한 인물로 남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잘못된 선택들을 피할 수 없었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고립되었다. 유미는 그런 미아를 보고 한순간의 연민도 없이 복수의 결과를 지켜봤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거나 미아를 신경 쓰지 않았다. 복수가 이루어지고 나서 유미는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아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뒤 유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복수라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었고 자신이 처한 상처를 치유하려는 과정이었다. 미아의 무너짐을 목격한 후 유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동안 유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며 그녀는 점점 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과 미용 성형에 관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유미는 이제 과거의 피해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거듭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복수의 완성 이후에도 유미는 여전히 완전한 평온을 느끼지 못했다. 미아의 몰락을 지켜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복수를 원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복수의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했다. 그것은 외부의 상처가 아닌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다. 유미는 자신의 내면을 다시 돌아보며 이제는 그 복수를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미는 자신이 한동안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는 직장 생활과 복수에 몰두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 하지만 그 연락을 통해 그녀는 오래전 친구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그들과의 대화는 유미에게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복수와 성공으로 얼룩진 인생 속에서 유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복수는 단지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을 뿐, 그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친구들은 유미에게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함께 나누었다. 유미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웃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유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복수는 그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놓치고 있었던 평온과 행복이었음을 깨달았다. 복수 후에도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결국 진정한 자아와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미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돌아보며 이제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복수를 한 후의 삶이 결국 유미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셈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복수를 통해 자신을 단단히 만들었지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유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제는 미아의 처참한 몰락을 보는 것으로 얻은 감정적인 승리가 아닌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로 했다. 유미는 그동안 미아와의 복수를 통해 얻은 자유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복수가 자신을 치유했다고 믿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것이 필요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유미는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미아의 몰락이 끝났지만 유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복수라는 단계를 넘어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복수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과거의 일부일 뿐 그녀가 앞서 나갈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유미는 미아의 몰락 이후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복수는 그녀를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변화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복수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찾는 과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복수를 통해 잠시 만족을 느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음을 깨달은 유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유미는 복수를 실현한 후에도 마음 한편으로 빈자리를 느꼈다. 복수를 통해 타인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한 승리감을 맛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복수는 그녀에게 잠시의 만족을 주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유미는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놓쳤던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장애인 인권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점차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갔다. 그러나 그 모든 성취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로 했다. 복수의 목표를 달성한 후 유미는 혼자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쌓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다. 어느 날 유미는 자신이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직장 생활과 사회적인 활동에 몰두하며 친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점차 잃어버렸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복수와 성공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다. 유미는 천천히 하나씩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유미에게 깊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유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우리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것 같네.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건넸다. 그 말 한마디에 유미는 그동안 놓쳤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혼자서만 고통을 겪고 복수라는 목표에 몰두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복수 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다는 것을 깨달은 유미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유미는 그동안 잃었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유미에게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털어놓으며 그녀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다. 그들과의 대화는 유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복수를 통해 얻은 승리로는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와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유미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그동안 그녀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 성공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유미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나 승리를 위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다. 유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쌓아가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유미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일도 계속 해나갔지만 그 외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었다. 과거의 고통을 털어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하며 유미는 점차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아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수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유미는 미아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과거의 명성과 지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미는 한때 자신이 느꼈던 복수의 기쁨이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아는 이제 복수를 통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유미는 그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미아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유미는 이제 복수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상처들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유미는 그것을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절과 따뜻함을 나누며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미아의 몰락 이후 유미는 복수와 승리의 의미를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길을 걸어갔다. 복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유미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